희망 사다리로 불리던 사법시험이 55년 만에 폐지되고 로스쿨이 법조인의 입문할 유일한 길이 됐는데요. 이 때문에 사시생의 보금자리였던 고시촌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는데 그 모습을 천지TV에서 담아봤습니다. 관악산과 도린천 사이 일명 명당에 위치한 신림동 고시촌. 1963년 사법시험이 생기면서 많은 사시 준비생이 이곳에 찾아들었습니다. 하나 지난해 12월 28일 헌법재판소 합헌 재확인으로 남아있던 사시 준비생들 대부분이 떠나게 됐습니다. 확연히 한산해진 거리. 동네가 사람이 없으니까 알았지 옛날에. 이 시간 되면 전혀 움직임이 없잖아. 고시원은 몇 곳만 남고 원룸들이 들어섰습니다. 책상에 앉아 법전을 외우던 독서실은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북적이던 고시촌은 공무원이나 다른 고시 준비생들의 터전이 되었고 주변 상권도 가라앉게 됐습니다. 이제 고시원들이 다 원룸으로 바뀌는 그런 추세거든요. 고시가 활성화돼 있을 때는 이 앞에 이거 다니지를 못했어요, 사람들이. 문 닫고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보면은 위쪽에 이제 사람들 머리 때문에 바닥이 안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 퇴근할 때 이렇게 딱 나가서 보면은 바닥만 보여요. 사람은 없고. 50% 60% 다운됐으니까 작년 겨울에 비해서 한 60%. 저렴해 고시생들이 즐겨 찾던 고시식당은 손님이 줄어 문을 닫거나 다른 음식점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우리 가게에 줄여서 밥 먹었어. 세입자들 그 외에는 없어. 벽보 한쪽을 가득 메웠던 사시 관련 정보지가 떼어지고 대신 법원 행시와 공무원 시험 과목 소개지가 붙었습니다. 네, 저는 지금 고시생들로 북적였던 고시촌의 중심 녹두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사시 준비생이 떠난 고시촌은 활기가 사라지고 그 흔적들만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채 떼지 못한 간판들과 마지막 사법시험 합격을 축하하는 현수막들이 아직 붙어 있습니다. 2009년 상경에 8년 넘게 사시 준비를 했던 박 씨는 판검사의 꿈을 접고 법원직 공무원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있었고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면에서 로스쿨 제도보다 이게 훨씬 더 공정하고 저비용이고 효율적이고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 없어질 것은 아니다, 이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근데 제도상은 이렇게 가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사법시험 1차 했을 때 많이 빠졌죠. 사법시험 과목을 주로 강의하던 법학원들은 노무사 등 전문직 자격증이나 공무원 시험 준비 과목들로 강의를 변경했습니다. 변호사 시험은 특별히 아직 하는 게 없고요. 예. 아직 뭐 과목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요? 예, 아직 특별히 변호사 시험보다는 지금 행시 쪽으로 위주로 하고 있어가지고요. 고시촌에 머무는 로스쿨 학생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변호사 시험 준비반이 있어도 대부분 정원 미달입니다. 사법시험 같은 경우는 1차 응시 다 하잖아요. 근데 변호사 시험은 아무래도 입학 정원이 한정돼 있으니까 학원마다 좀씩 다른데 아무래도 사법시험 준비할 때보다는 인원수는 많이 줄어들었죠. 유일한 법조인 등용문이 된 법학전문대학원, 즉 로스쿨 지원자는 늘어났습니다. 전국 25개 로스쿨 올해 지원자는 1378명으로 작년보다 7.2%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등록금 때문에 금수저 돈스쿨, 또 현대판 음서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법시험 치게 하는 그런 제도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돈을 3년 동안 그냥 대학원식으로 바꿔놓고 전시도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시험이 붙기로 해서 공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있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먼저 채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로스쿨은 요즘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들어갈 때는 꽤 상당히 공정한 것 같아요. 상당히 공정한데 나올 때는 특히 로펌 같은 데 갈 때 굉장히 조금 불투명한 거죠. 판검사할 때도 불투명한 거고. 제도가 마련된 이상 수험생 입장에서는 제도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논의를 거쳐가지고 사법시험 폐지하기로 했고 합격자를 더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로스쿨도 협의회하고 법무부하고 일정한 학생들로 참여해서 적정한 합격자 수를 정했으니까 수험생이 뭐 자기가 합격하기 불안한 심정은 있지만은 합격자를 늘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기존에 있는 합의를 깨트릴 만한 사유가 되지 않는 생각입니다. 사시생들이 떠난 신림동 고시촌. 고시생의 원조 사시생들이 추리닝에 슬리퍼 차림으로 두꺼운 법정과 씨름하던 풍경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하숙치고 고시하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 비었대. 지금 요 독서실도 많이 다 됐어. 비었대. 여기가 옛날하고 완전히 판도가 확 달라졌어. 옛날엔 저 고시원에서 밥 해주고 했었잖아. 그 없는 사람들 머리로 해갖고 그거 공부해갖고 그거 달라고 그냥 고시 쪽방에 가서 조그만 방에 가서 고생을 하면서 그거 공부해갖고 또 여기 자살하는 사람이 말을 안 해서 그러지 의외로 많아. 지난해 59회 시험을 끝으로 사법시험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사시낭인을 막고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지닌 법조인을 양성하겠다는 것이 로스쿨 제도의 취지인데요. 그 법조인이라고 하는 것은 종합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그 전문인을 길러내는 건데, 기존의 법학대학이라고 하는 제도 하에서는 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사법시험 준비하는데 정진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사법적인 어떤 전문 지식은 갖출 수는 있지만 그 인간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이해를 갖추지 못하고 전문적인 법학 지식만을 배우고, 어찌 보면 좁은 시야를 가진 사람이 법률을 판정하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가는 것은 문제다. 아예 안 뽑아준다. 그럴 거는 이 로스쿨 취지가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뽑겠다는 거예요. 그럼 사회 경험이 있으면 최소한 초월한데야지. 특히 서울대 아주 그냥 대학 갓 졸업한 어린애들을 선호를 하니까 통계를 봐도요, 서울권이 20대가 많죠. 로스쿨 입시판에서 공부한 사실 나이가 1살 먹는 디메리트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국가 인재 수경제도의 하나의 꼭지점이 있잖아요. 사법시험이라는 게 이렇게 좀 문서제식으로 가버리면 다 모든 게 다 그렇게 가버리거든요. 로펌 같은 데 들어가는 면에 있어서도 그 집안에 백이 있으면 들어가고, 그렇지 못하면은 그런 기회도 못 갖는 것이 나타나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공정한 제도를 보완하는 식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로스쿨을 다시 폐지하거나 또는 사시하고 병행하거나, 그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한 것을 다시 허무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정의를 구현해야 할 사법기관들이 최근 검찰 내 성추행 폭로로 개혁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로스쿨이 제대로 된 법조인 양성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천지TV 황금증입니다.